또 남의 공을 가로채서 칭찬받고 싶은가 봐. 그 꽃은 내가 디자인한 건데. 정동석이 비웃었습니다. 전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일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지. 할머니 이야기로 동정표 얻는 것도 지겹네. 정동석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것 자체가 호텔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반지하에 사는 주제에. 동석은 지원이 가꾼 화단을 일부러 발로 밟았습니다. 이런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잘하겠네. 모욕을 참아가며 지내던 지원,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아침 이슬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반짝이는 호텔 그랜드파크의 정원. 지원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장미가지를 살폈어요. 손끝으로 부드럽게 잎사귀를 매만지자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작은 해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어떻게 들어왔을까? 지원은 인공 농약 대신 직접 만든 천연 방제제를 꺼내 조심스레 뿌렸어요. 그녀의 손길에는 식물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호텔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로비의 크고 작은 화분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김지원 씨 또 발견했어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원은 흠칫 놀랐습니다. 정원 관리팀 선임인 박주임이었어요. 어디요? 저기 분수대 근처 튤립 화단이요. 꽃봉오리가 벌써 맺혔어요. 지원 씨가 심은 것들만 유독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지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했지만 가정 형편과 취업난으로 계약직 정원사가 된 현실은 늘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식물들은 그녀의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지원 씨만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식물들이 지원 씨를 좋아하나 봐요. 박주임의 말에 지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씨, 여기 좀 와보세요. 순간 지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호텔 관리부 차장 정동석이었어요. 그는 항상 지원의 업무에 간섭하고 문제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네, 차장님. 지원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동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출신으로 자신의 미적 감각을 과시하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친척 이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실력보다 연줄로 승진한 사람이었죠. 이게 뭐죠? 왜 여기 화단 색상이 전체 배치와 안 맞나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그 화단은 동석이 지시한 대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차장님께서 보라색 계열로 통일하라고 하셔서 내가 언제요?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내일까지 다시 조성해 놓으세요.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은 휴일인데 할머니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석이 떠나자 지원은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위치가 늘 그녀를 옥죄었어요. 특히 동석의 눈밖에 나면 재계약은 물 건너갈 터였죠. 지원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약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구석진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약 드셨어요? 아이고, 우리 지원이. 응, 먹었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듯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할머니는 지원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은 지원이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죠.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내일 병원 가야 하니까 쉬세요. 너는?
내일 쉬는 날이잖아.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네, 저도 쉬어요. 같이 병원 다녀오고 집에서 쉴게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약값, 집세. 계산해 볼수록 숫자는 늘어만 갔어요. 계약직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원은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 작업 중 지원은 동석의 지시로 화단을 다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일하는 서대리가 다가왔어요. 지원 씨, 열심히 일하네. 근데 차장님이 또 뭐라 그랬다며? 지원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화단 색상 문제였어요. 정 차장 원래 그래. 자기 실수는 절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지. 대학 때부터 그랬대. 친구가 같은 과였거든. 지원은 잠시 웃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제가 계약직이라 조심해야 해요. 서대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퇴근 시간 지원은 서둘러 약국에 들러 할머니 약을 샀어요. 남은 돈이 얼마 없어 걱정이 됐지만 할머니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원이 왔구나. 오늘은 어땠어? 지원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좋았어요, 할머니. 제가 심은 튤립 봉우리가 벌써 맺혔대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심은 꽃은 특별하지. 내 엄마도 그랬어. 식물을 참 사랑했지. 지원은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원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너는? 내일 쉬는 날이잖니.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어요. 네, 저도 쉬어요. 내일은 제가 할머니 주치의죠? 할머니가 웃으시며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은 그 따뜻함에 위안을 얻었어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할머니의 미소는 그녀에게 버틸 힘을 주었습니다. 밤, 지원은 작은 화분들이 놓인 창가에서 내일 바꿔야 할 화단 디자인을 스케치했어요. 졸음이 몰려왔지만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계약 연장을 위해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그녀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휴일 아침, 지원은 호텔 정원에서 땀을 흘리며 화단을 다시 꾸미고 있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져 흙을 적셨습니다. 차장의 지시로 인해 오늘 병원에 가지 못한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좀 나아졌네. 지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새로 심은 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꽃들이 화사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동석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조성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천천히 정원을 거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박한 차림의 노신사였습니다. 깔끔한 회색 바지에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은 그는 정원의 식물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호텔 손님 같았지만 평소 VIP 손님들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지원은 잠시 주저했어요. 휴일에 근무 중인 직원은 자신뿐이었고 손님이 정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노신사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정원이 마음에 드세요? 노신사는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지혜로워 보였어요. 아, 네. 아주 아름답군요. 특히 이 장미들이 참 건강해 보입니다. 지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가리킨 장미는 지원이 특별히 아끼는 품종이었습니다. 그 장미는 핑크피스예요.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품종이랍니다. 노신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문가시군요.
지원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곳 정원사예요. 원예학을 전공했지만 말끝을 흐리며 지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대학 시절의 꿈과 현실의 간극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원예학이요? 그렇다면 식물에 대해 많이 아시겠네요. 지원은 갑자기 마음이 밝아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전공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뻤습니다. 네, 식물은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 이 장미만 해도 토양 상태에 따라 색이 미묘하게 달라진답니다. 말하는 동안 지원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차올랐어요. 노신사는 관심 있게 경청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최근에 심은 허브 정원이 있어요. 지원은 노신사를 호텔 안뜰의 작은 허브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라벤더, 로즈마리, 바질, 그리고 여러 약용 식물들이 작은 공간에 조화롭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은 모두 약용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 쑥은 혈액순환에 좋고 이 금자나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노신사의 눈이 커졌어요. 약용 식물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병원 치료와 함께 천연 약초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공부하게 됐죠. 노신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렇군요. 참 효심이 깊으시네요. 지원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한 것이 부끄러웠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아닙니다.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께 어떤 약초를 사용하시나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약초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주로 당귀, 청궁, 황기를 달인 차를 드려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몰래 키우는 특별한 식물도 있어요. 지원은 노신사를 호텔 뒤편의 작은 온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화분에 심어진 희귀 약용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천마예요. 구하기 어려운 약재인데 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할머니를 위해 몰래 키우고 있답니다. 노신사는 놀란 표정으로 식물을 살펴보았어요. 천마라. 정말 귀한 식물이죠. 키우기도 어려운데 잘 자라고 있네요. 지원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 번 실패했지만 할머니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동석 차장이었어요. 휴일인데도 호텔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노신사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동석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쾌함으로 가득했어요. 손님을 정원 뒤쪽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규정 위반이에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식물에 관심이 많으셔서. 동석은 지원의 말을 자르고 노신사에게 인사했어요. 손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직원이 규정을 어겼네요. 노신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이 젊은이가 식물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동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구역은 손님 출입이 제한된 곳입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노신사가 떠난 후 동석은 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인사팀에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석이 떠나자마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다음 날 지원이 로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어제의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책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약용식물 책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지원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책 표지에는 동양의 약용식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지만 상태는 매우 좋았어요. 이런 귀한 책을 정말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미소 지었어요. 천마를 그렇게 정성껏 키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빨리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할머니에게 책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누가 준 책이니? 호텔에 오신 손님이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지원은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약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지원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처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원은 평소와 같이 호텔 정원에 도착했어요. 새벽녘에 내린 이슬이 아직 꽃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방울을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주말에 새로 조성한 화단이 아침 햇살 아래 더욱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작은 한숨과 함께 지원은 작업용 장갑을 꼈어요. 그때 멀리서 외주관리업체 팀장인 이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지원 씨, 잠시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이 과장의 굳은 표정에 지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이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무실에서 얘기해요. 지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과장을 따라 관리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원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동석 차장과 총무팀 서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앉으세요, 김 씨. 동석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원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동석은 책상 위의 서류를 지원 앞으로 밀었습니다. 손님 민원입니다. 김 씨가 지난주에 손님을 불편하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지원은 놀라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서류에는 직원의 과도한 접근으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주말 노신사를 만났던 그날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손님은 오히려 식물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고 다음 날 저에게 책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동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요? 어떤 손님이 직원에게 책을 선물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네요.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분명 거짓 민원이었어요. 지원은 심호흡을 하며 차분히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그 손님은 약용식물에 관심이 많으셨고 제가 할머니를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책을 주셨어요. 서대리가 지원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과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석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김 씨가 개인적으로 호텔 뒤편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를 위해 키우던 천마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건 할머니 병안에 도움이 될까 해서. 동석은 지원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게다가 호텔 예산으로 구입한 흙과 비료를 사용했죠? 지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작은 화분 하나를 위해 조금의 흙을 사용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죠.
동석의 매서운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김지원 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해고라니. 갑작스러운 현실에 숨이 막혔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이 일자리가 정말 필요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대리는 고개를 돌렸고 이 과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동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직 절차는 인사팀에서 안내할 거예요. 지원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부탁드려요. 정말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지원의 간절한 호소에도 동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해졌어요. 퇴직 절차를 마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세요. 회의실을 나온 지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원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꾼 식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꽃들이 지원의 눈에는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지원은 천천히 손을 뻗어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가꾼 식물들과의 이별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할머니를 위해 몰래 키우던 천마화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 지원은 조용히 개인 물품을 정리했어요. 동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주임만이 몰래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지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퇴근 시간 지원은 마지막으로 호텔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저녁 노을 속에 정원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지원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원은 약국에 들러 할머니의 약을 샀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새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머니를 돌봐야 할까?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한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밝게 바꾸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지원이 왔구나. 오늘은 어땠어? 지원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기로 했어요. 저도 며칠 쉬게 됐어요. 할머니의 눈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괜찮은 거니?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할머니 병원도 더 자주 모시고 다닐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지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로 지원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지원이가 쉬는 것도 좋지. 지원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별빛이 지원의 눈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정우는 평소처럼 호텔 정원을 찾았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원 곳곳이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그 열정 넘치는 젊은 정원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정우는 천천히 정원을 거닐며 눈을 찾았어요. 흰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정동석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정우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제 이곳에서 만난 젊은 정원사분을 찾고 있는데요. 동석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를 알아본 그는 빠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 김지원 씨 말씀이시군요. 죄송합니다만 그 직원은 더 이상 저희 호텔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정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일하고 있었는데. 동석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규정 위반 문제가 있어서요. 호텔 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손님들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정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에게 과도하게 접근했다고요? 혹시 그 손님이 저를 말하는 건가요? 동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미롭군요. 제가 그런 민원을 넣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동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드러났어요. 그때 멀리서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는 오정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오 명예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오정우에게 집중됐어요. 동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명예회장님이라고요? 오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랜드파크 호텔 그룹 창업자 오정우입니다. 은퇴 후에 가끔 제가 만든 호텔들을 둘러보곤 하죠. 동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운영 담당 상무는 어디 있나요? 직원들이 서둘러 장상무를 불렀습니다. 금세 장상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는 오정우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예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오정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김지원 씨라는 정원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장상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동석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어제 계약 해지된 직원입니다. 정차장의 보고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오정우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 젊은이는 뛰어난 원예 지식과 식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손님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민원은 거짓이에요. 그 손님이 바로 저니까요. 장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석은 이제 말을 잇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건 뭐죠? 동석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약초를 호텔 뒤편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정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할머니를 위해 약초를 키우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것도 작은 화분 하나에? 장상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가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오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호텔이 이런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내가 이 호텔을 세울 때의 정신은 어디로 간 겁니까?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사장은 어디 있나요? 오민우를 당장 불러주세요.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민우 부사장이 급하게 도착했어요. 그는 오정우의 손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민우는 할아버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을 주셨으면. 오정우는 손을 들어 민우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김지원 씨에 대해 알고 있나?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직 정원사라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히는. 오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젊은이를 찾아주세요. 집 주소도 확인하고요. 민우는 물러서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곧 강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지원 씨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의 반지하 원룸에 사시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원예학 전공 졸업생이며 성적은 우수했지만 가정 형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우의 눈에 슬픔이 비쳤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야겠어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 드리는 게 어떨까요? 오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가볼 거예요. 강 비서, 차 준비해 주세요. 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정우는 동석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정 차장, 당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석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마 후 강 비서가 운전하는 차는 면목동의 좁은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정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강 비서의 말에 오정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멈췄어요.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원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오정우와 강 비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누구니? 지원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문을 활짝 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이 작고 초라해서 죄송합니다. 오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지원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정우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오정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왜 지원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지키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원의 작은 거실에서 오정우는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 비서는 공손히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호텔 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 왜 자신의 초라한 집을 방문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준비된 차가 별로 없어서. 오정우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하죠.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오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어요. 우리 지원이 직장에서 만난 분인가요? 오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랜드파크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지원 씨의 식물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해고된 사실을 할머니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사실은. 오정우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원 씨,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정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제가 만든 호텔들을 가끔 방문합니다. 직원으로 위장해서요. 호텔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원에서 열정적으로 식물을 가꾸는 지원 씨를 만났죠.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과 할머니를 위한 정성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지원 씨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었더군요. 할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거짓말한 것이 미안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어제 해고됐다는 말을 못했어요. 걱정하실까봐.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지원이. 엄마가 그랬잖아.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정우는 잠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호텔 그룹에서는 현재 에코호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환경 친화적인 호텔을 만드는 프로젝트죠. 지원 씨의 원예학 지식과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오정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원 씨를 프로젝트 환경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요. 지원의 입이 벌어졌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치료를 위해 저희 그룹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재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함과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오정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열정과 재능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에요. 지원 씨의 식물에 대한 사랑과 할머니를 향한 헌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호텔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진심이에요. 3개월 후 호텔 그랜드파크의 새로운 약용식물 테라피 정원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지원은 환경 지속 가능성 팀 책임자로서 떨리는 마음으로 리본 커팅을 준비했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그녀 옆에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최고의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 오른손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다양한 약용식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호텔 손님들은 이곳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오정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원 씨, 정말 훌륭한 정원이에요. 이미 예약이 밀려들고 있답니다. 지원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오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원 씨의 재능과 열정 덕분이죠. 앞으로 다른 호텔에도 이런 정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때 멀리서 정동석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이제 지방의 작은 호텔로 좌천된 상태였습니다. 지원을 향한 부당한 처우와 위조된 민원이 조사를 통해 모두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개장식 이후 지원은 할머니와 함께 오정호의 초대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지원 씨, 이제 직원 처우 개선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오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만들고 싶어요. 지원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원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할머니와 함께 호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할머니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식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지원아, 내 엄마가 살아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지원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정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정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원과 할머니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아침에는 할머니도 정원을 구경하시네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지원이가 식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오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지원 씨가 만든 약초차를 함께 마시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정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원이 직접 만든 약초차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증기가 향기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오정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군요. 이런 차도 호텔에서 제공하면 좋겠어요. 지원은 밝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손님들을 위한 약초차 메뉴를 개발해 볼게요.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진 차들로요. 오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경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인간의 따뜻함을 알아보는 눈이 경영의 핵심이라는 거죠. 할머니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지원은 문득 몇 개월 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때와 달리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는 식물처럼 지원도 역경 속에서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정원에 부는 봄바람처럼 지원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좋아지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희망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